안녕하세요. 아토피 박사 강희정입니다. 오늘은 29년 동안 자궁근종을 외길로 치료하신 경희기린 한의원 김태 원장님 모시고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예. 생리통이 갈수록 심해지면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중에 어떤 병이 의심되나요? 하고 22세의 여학생인가 봐요. 어떤 네. 생리통이 생겨서 생리되면 배가 많이 아픕니다. 콕콕 찌를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심각한 경우는 내용이 예, 들어왔네요. 예,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 봐야 되나요? 네. 예, 생리통은 사실 특별한 질환이 없이도 기능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없던 생리통이 생겼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의심받는 게 자궁내막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성근증이고요. 자궁근종도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순위로 따지면 자궁근종은 이제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서 원인 알아낸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박사님, 음. 자궁내막증이라는 건 뭐죠? 예,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이위증의 그 약자입니다. 그 이위란 말이 다를 이자, 위치할 이자, 이게 약자죠. 그래서 자궁내막 조직이 다른 데 가서 증식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자궁은 이제 겉에가 외막, 정상 자궁 근육중, 가운데가 자궁 내막 이렇게 있는데 요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통에 와서 근육중에 베끼면 자궁 성근종, 나팔관 타고 와서 이렇게 자궁 난소 쪽에 와서 있으면 자궁 내막증, 이런데 겉에 붙어 있어도 자궁 내막증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없던 생리통이 갑자기 생기는 거, 배란기 통증, 그 다음에 꽁무니, 항문 쪽이 이제 빠질 것 같이 아프다. 항문 추창통, 또 염증, 불임, 난임, 심각하게는 그 난소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그런 쪽으로 이어져 아주 고약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왜 생기냐, 올경 때 자궁내막의 역류, 내막세포에 대한 제거 작용이 잘 안 되는데 면역 기능 문제로 이제 생각하고요. 10% 여성에게서 생기고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불임률이 40%나 됩니다. MRI 사진을 보면 T1 영상이라는 데서 보통 하얀색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발견하기가 좀 쉽고요. 제일 많이 생기는 데는 여기 자궁의 뒤쪽에 직장하고 여기 직장하고 자궁 사이에 여기가 자궁 직장와라는 데인데 이게 제일 많이 생깁니다. 예. 그 자궁내막증 치료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죠?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이나 29년 동안의 연구, 임상 노하우를 종합해서 자궁내막증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미혼 여성은 증상을 치료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크기를 줄이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할 때 수술도 하지만 수술에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그냥 놔두고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임신 출산이 필요한 기혼 여성은 적극적으로 파워제라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고 내막층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한약을 쓴 다음에 임신 촉진하는 치료를 합니다. 이제 40, 50대 여성은 이제 자라지 못하게 하고 크기를 줄이고 이 생리통 같은 증상을 치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료를 합니다. 수술 후 재발 방지도 있는데 이건 수술하고서 재발률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수술한 다음에 호르몬 주사를 한 6개월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피임약을 3년 정도 복용하는데 수술하고 재발 방지 하는 이유는 재발률이 그래도 한 50% 정도 높습니다. 5년 재발률이.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재발 방지하고 회복 촉진, 직장 복귀 기간 단축시키는 그런 이제 한약 치료를 같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 예. 그럼 박사님 그 자궁선근증이라는 건 뭔가요? 네, 자궁성근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으로 파고들어서 심각한 생리통 또는 월경이 너무 많이 나오는 월경과다,
이 크기가 커진 부피 팽창 그리고 불임 등을 일으키고 결국 그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전자궁 적출술을 하게 하는 고약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었는데 여기 이 까만 내막 조직이 여기 근육층에 와서 베끼는 겁니다. 여기 이쪽에. 그래서 이 자궁 성근증과 자궁 근종과는 선자 하나 차이인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근증은 이제 경계가 불확실하고 그 안에 MRI 검사상 흰 점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월경통이 또 심각합니다. 이 자궁근종이라는 거는 그 테두리 껍데기 경계가 확실하고요. 내부에 흰 점이 박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75% 증상이 없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궁성분증에 대한 그 자연한방 치료 원리는 이제 여기 청혈지통과 소종생근 이런 이제 치료법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혈지통이라는 거는 자궁성근종이 뜨겁고 그 다음에 통증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뜨겁고 팽창한 그 열을 꺼주고 부종을 빼주고 염증을 깔아앉히면 사이즈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궁 성분종 자체의 기운과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청열지통요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종생근이라는 거는 이 녹일 소자, 종양종자, 이렇게 혹을 녹이고 생근, 정상 자궁 근육을 늘려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과다월경을 원치료해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궁 근종은 뭡니까? 자궁 근종. 예, 세 번째로 그 자궁종은 이제 자궁 근육에 생기는 근육성 혹입니다. 그래서 35세 이상 여성이 45%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아래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이 자궁이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외막, 중간에 정상 자궁 근육층, 그 다음에 내막에 인접한 접합부나 내막 보호 근육층, 내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근종이 내막까지 파고들어 월경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난임, 유산, 월경통 등을 일으킵니다. 그냥 놔두면 이 자궁 근종도 자궁 적출을 하게 되는 그런 여성도 많고요. 자궁 근종을 수술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발병 비율을 보게 되면은 40대 가장 많고 20대, 50대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자궁 근종의 그 흔한 증상이 뭔가요? 네, 증상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환자분들이 뭐 생리통이 많거나 심하거나 월경량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제일 흔한 거는 이유 없이 피곤한 만성 피로가 되겠습니다. 맨날 피곤하니까 이제 짜증이 잘 나겠죠. 그리고 이제 생리량이 늘어나고 수돗물 틀듯이 피가 쏟아진다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몸이 더 피곤하다는 거죠. 몸세포 전체 영양실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없던 생명체가 아랫배에서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과 산소를 흡수해서 부팽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피를 뺏기는 거죠, 산소하고. 두 번째는 생리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몸에서 피가 새 나가니까 이중으로 몸에 피와 산소가 부족해서 몸의 전신에 세포에 영양실조가 온다. 그래서 이제 만성 피로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 생리통도 있고 아까 짜증을 말씀드렸는데 번조인후라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그 이제 피가 부족하면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거 당연하고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이 남편분들이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부부간의 성생활을 기피하겠죠. 그래서 남편분들이 답답한 분이 이제 샘물을 판다고 또 이제 전화 상담 많이 해서 부인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빈혈이 심해지면 손톱이 갈라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얼굴이 지저분해요. 이 피부에 간의 문이 닿아서 간반이 기미인데 기미도 짙어집니다. 근종심장이라 그래가지고 좀 걷거나 말을 하거나 쇼핑할 때 숨이 찹니다. 그래서 괜히 심장내과만 다니다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번지수가 틀렸죠. 그 다음에 우울하고 싶고 외로움 많이 타고 주저앉거나 쓰러져 그런 분도 계십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흔한 자궁근종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궁 내막증, 자궁 선근증, 자궁 근종,
이거에 대해서 양방과 한방의 정밀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형태가 있는 종양에 대한 그 치료에 있어서 양방 정밀 검사와 한방 정밀 검사를 동시에 하는 게 좋습니다. 양방 정밀 검사는 MRI 검사, 혈액 검사를 같이 하시고, 한방 정밀 검사는 변증이라 그래서 증상을 6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체계를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해서 이거에 의해서 이 처방이 한 6, 70%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맥하고 체질을 분석해서 30%를 보완을 해서 처방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검사를 그렇게 양방, 한방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략,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치료 전략은 이제 보통 이제 출혈이 너무 심한데 그걸 참다 오기 때문에 출혈을 막아주는, 그 다음에 원인 치료해주는 생근요법을 많이 쓰고요. 파워 소종이라 해서 혹을 파괴하고 혹을 녹여서 사이즈 줄이거나 없애주는 파워 소종요법. 그 다음에 증상을 치료하는 증상치료법. 몸 안에 혹이 생기고 자라는 원인을 치료하는 환경개선요법. 이런 걸 이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이제 한약으로 치료하고 귀에 붙인 이침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2가지입니다. 한약은 하루에 2~3번 마시면 되고요. 아주 간편하고 안전한 치료입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는 치료고 효과가 이미 크기 면에서도 MRI로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 증상 치료하는 데 있어도 입증이 된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6개월마다 MRI 검사를 추적을 해서 총 3번 정도 MRI 검사하는 게 자연한방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접수하시고 설문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양방 검진센터에 가셔서 MRI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시고, 한방 한의원으로 다시 오셔서 진맥하 문진하시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방 양방에 대한 설명 종합적으로 들은 다음에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어떻게 치료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요. 진맥을 하고 뭐 귀에 이침을 붙이고 주의사항 듣고 이제 집으로 가시면 한약을 이제 택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약을 집에서 2~3번씩 드시고 주의사항 들으시다가 2개월에 한 번씩 오시고 또 6개월에 한 번 MRI 검사 이렇게 찍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료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궁내막증과 자궁성근증, 자궁근종에 대해서 대표 치료 사례 보러 가기가 있네요. 그거는 요거로 가서 보시면 자세한 대표 치료 사례 보러 가기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